일시의 경제와 공간이 재발견. 6월 20일 하지의 태양각을 통해 본 서울 중심 세계도의 경관적 주권이며 수학적 증명. 거창한 주제이긴 합니다. 아, 국가 중심 세계지도. 서울, 한반도를 지금의 본초 좌우선, 적도와 본초 좌우선에 있는 부분에 옮기면 일사불란하게 모든 지역이 위치를 바꾸죠. 아, 수학적으로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코사인 원의 회전, 사인 원의 회전. 마치 우리가 한 점을 XY 평면에서 다른 점으로 갔을 때 X로 얼마 가고 Y로 얼마 가면 그 점에 도달하듯이 구에서의 위치 변화는 코사인 원을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회전시키고 사인원을 위 또는 아래로 회전을 시키면 바로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구회전 좌표의 원리라고 보면 되고 구삼각함수에서는 굳이 코사인이나 사인원을 돌리지 않고 바로 대원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가 이동하는 값이 결국에는 대원의 값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대원의 전개로 해가지고 모든 위치를 다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고차원적인 수학일 테고 우리가 평범한 계산, 평범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생이 이 부분을 이해한다. 그러면 삼각함수를 배운 고등학생들이 이해한다. 그러면 코사인 원 돌리고 사인 원을 돌려서 그 위치를 계산해 보는 정도로 수학적으로 제3의 점이 어느 위치에 오는지, 어느 좌표에 오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 조금 생소하다면 이게 올림피아드 문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일반적인 메르카토르 도포, 몬테소리 지도 정도죠. 이게 북반구를 확대시키고 남반구를 축소하고 그린란드를 아프리카 사이즈로 놓고 하는 좀 어처구니 없는 지도이긴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닌데 이런 지도에서 이제 좀 더 다양한 시각, 예를 들어서 뭐 스웨덴이 중심이 되는 지도를 만들 수도 있고, 아, 아르헨티나가 중심이 되는 지도를 만들 수도 있고, 대만이 중심이 되는 지도를 만들 수도 있고, 한국이 중심이 되는 지도를 만들 수 있다. 어찌 보면 적도권 국가는 이미 중심축에 있어요. 적도권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중심축에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그 고위도로 갈수록 공률이 급격히 뛰어지면서 상당히 그 지리적으로 좀 물리적으로 왜곡된 코사인 B의 리버스만큼 왜곡이 되는 거죠. 그걸 늘려놨으니까 그런 비율에 대한 부분을 어, 이해하고 보기보다는 아예 그 공유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국가 중심 세계 지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전통적인 메르카토르 지도는 본토 자원과 벽도를 기준으로 세상을 평면화합니다.는 항해에는 유용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겪는 계절의 변화와 태양 움직임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현상까지. 그 국가 중심 세계 지도 역시 대원 지도이기 때문에 사실 항해 구역을 그 대원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 항해에도 국가 중심 세계 지도도 유용하다. 뭐 지구 본의 형태로 좀 이거는 특정 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놨을 때 어떤 지리적인 그 관계를 좀 볼 수 있는 거죠. 공간의 중심을 내가 서 있는 곳으로 이동할 때 지도는 단순한 지형도를 뭐 기후 시간을 잇는 정밀한 계기판으로 보입니다. 관점의 전환이 가져온 직관의 차이. 전통적 세계 지도는 적도 본초자우선의 교차점,
국가중심 세계지도는 관찰자의 실체 위치, 우주선의 의존은 간접적이요. 태양고도와 방사형 대원 구조를 통한 즉각적 인지, 평면적 외국으로 지방 현상 파악 혼란, 그림자의 경계, 백야 극의 현상 소화, 공간적 시각화와 서울 같은 경우에는 37도이기 때문에 북극의 많은 영역을 관찰을 할 수가 있죠. 디아더 사이드인데 남극은 사실은 관찰점에서 상당히 멀어진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남극과의 거리와 북극과의 거리 차이는 어느 정도가 나느냐? 64도만큼 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북극은 북극의 거리, 북극점의 거리, 남극점의 거리. 그러니까 실제 경도 라인에서는 총 180도인데 서울에서 남극까지는 127이고, 어, 서울에서 북극까지는 53이죠. 127, 53. 그러니까 차이는 127에 53이면 74, 74도만큼의 차이가 나요. 74도를 위도상의 거리로 표시해 보면은 1도가 111km니까 74도면 대략 7천, 8,000km 정도의 거리차가 나는 거죠. 상당히 물리적으로 북극은 가깝고 그 남극은 먼 거죠. 서울을 중심으로 놨을 때.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적도를 중심으로 놓다 보니 그냥 서울이 그 북극과 남극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인지를 좀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처럼 북극이 이제 뭐 화제가 되니까 사실은 그 북극 항로의 어떤 활용도 뭐 실제 지금 운송선이 왔다 갔다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주적 기울기가 만드는 2월 22일의 질서. 지구는 자전축 23.5도 기울어진 형태로 공전, 하지 6월 22일 북반구 태양을 향해 가장 깊게 기울어진다. 이때 태양의 직사점이 태양 저구위는 23.5도. 저구위라는 거는 90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반구의 가장 길고 강렬한 빛이란다. 쉽게 말하면 태양이 지표면에 90도로 도달하는 위치. 그러니까 그게 북해기선 23.5도가 된다라는 거고, 이때의 서울의 태양각의 위치는, 적의를 이제 빼면 그 값이 나오는 거니까, 37에서 적의를 뺀 90 마이너스 37, 바로 37 마이너스 23.5. 그러면은 37에서 23.5 빼면은 13.5. 그러면은 76.5. 76.5도가 되는 거죠. 위치상으로는. 그리고 낮의 길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천정으로 와서 북해기선이 90도고 서울은 73.5도다. 그리고 이제 핵심은 뭐냐면 하지 때의 동위도의 낮 시간은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가 23.5도 기울어서 돌기 때문에 그 태양의 그 적의, 그러니까 90도 내지는 90도일 때 73.5도 부분은 위도를 따라서 그 라인이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원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위도의 낮 시간이 같다. 지구의 자전 현상 때문에 똑같은 위치에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 그 서울의 경우가 76.5도 하지 때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낮 시간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납 시간을 14시간 40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은 충분에서 하지로 넘어가는 기간이 90일 정도 되죠. 그러면은 보통은 동지에서 하지가 180일, 동지에서 충분 92, 충분에서 하지 92 정도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춘분 때는 낮과 밤의 시간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12시간에서 2시간 40분이 더 낮의 길이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90일 동안.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2시간 40분이라는 거는 160분이에요. 160분을 92 정도로 나누면은 몇 분이 되냐면 어, 뭐, 계산하면은 아마 160, 92로 나누면은 100 정도 나오나? 1.8, 160, 92, 1, 1.8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8분, 그러니까 1분 한 40에서 50초 정도가 이제 날마다 그 낮 시간의 길이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의도상의 어떤 그 시간, 일출일몰, 그리고 이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의도상의, 에, 쉽게 말하면 음영으로 표시한다면 지도상에 밝은 점과 아, 그 어두운 점. 지금 태양 기준으로 보면은 아, 23.5도 부분이 가장 밝고 그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건 조금 국회기선 라인, 서울, 태양이 옆에서 비춰야 되는데 이제 이미지 형태를 조금 잘 못 잡았네. 남극권, 북극권. 또 기울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그 진하게 표시됐는데 진한 부분은 사실은 적도 아니 북해기선 라인 적의 90도 부분이 가장 진하게 표시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약간 좀 아쉬움이 있네요. 서울 브레이스워크를 공간에 연관한 새로운 축 이들이 모든 수학적 사실을 서울을 중심 지도로 옮겨봅니다. 서울을 중심에 두는 방사형 레포드 나연 대화원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 선들은 단순한 방울장이 아니라 태양빛으로 하는 대접 일출과 인물의 경계에 그리고 대접의 이름을 부족하는 빛을 도로만이 됩니다. 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위치인데 뭔 이미지를 그려놨는지 좀 조금 잘 못한 것 같고요. 표현은 빛의 경계를 부족. 음, 음. 어쨌든 서울에서 북구 지점이 상당히 가깝다. 심지어는 어, 반대편까지 우리가 적도에서 극점을 보는 거리로 서울에서 반대편의 디아드 사이드를 보면 서울이 동경 126도, 7도 정도 되니까 디아드 사이드는 서경 53도에서 54도 정도 되겠죠? 53도, 54도이면은 서경 53도, 54도라는 거는 영국을 기점으로 해서 53도, 54도 가는 거니까 대략 음, 거리상으로는 그 먼 거리는 아니에요. 코사인 B를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음, 그랬을 때에
37도만큼, 그러니까 90도니까 53도, 53도. 거의 그 반대편 기준으로 보면 북의 53도, 서경 53도 이쯤의 위치가, 아, 북극점의 위치, 기존의 북극점 위치는 서경 53, 북의 53, 서경 53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걔의 위치는 어디냐? 지금 여기 그림이 있는 것처럼, 음, 북의 53이면, 캐나다 쪽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 정도. 북의 53에 서경 53 정도. 캐나다 정도가 북점에 위치해 있겠네요. 근데 이런 걸 딱 표시를 잘 해주면 좋은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 가네. 6월 20일 하지. 그래도 뭐 이 정도 너무 좀 지나칠 정도로 화려하게 하지만 내용 없게 그려놓은 대칭점. 사실 이 대칭점 면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도를 구현한다라는 거는 서울이 대칭점이 되는 대원 기준으로 해서 우루과이의 그 대칭점, 남의 37도, 서경 54도 이 지점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지금 현재 남반구는 북반구의 하지를 기준으로 보면 남반구는 동지가 되는 거라서 그 동지 때의 그 남반구에 위치한 밤의 시간은 반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14시간 40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봤을 때 24시간이니까 아, 9시간 20분. 9시간 20분이 이제 밤의 시간인 거예요. 동지 때. 그건 똑같이 서울이 동지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9시간 20분. 그만큼 이제 똑같은 시간의 범주로 이렇게. 하지만 수학적인 부분은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수평일 때의 의미로 잡은 시차 계산이기 때문에 이 시차 계산이 조금씩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좀 평균값이 있으니까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아주 아주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지구에 대한. 얘는 또 뭐야? 지구 시스템을 읽는 통합 대시보드. 이 지도는 단순히 지지적 빛을 넘어 태양 극단을 지구의 시각화 어쩌 배경풍을 변화, 해를 흐름, 태양의 발생 경로 등 지구 역동적인 대기의 해양순환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기후 대시보드 역할을 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지도에서의 어떤 그 변화들을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꼭 서울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풍을 관찰한다거나 아니면은 겨울에 이제 북서풍을 관찰한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양한 형태의 지리 또는 기후 등의 어떤 지역 관점을 좀 관찰을 할 때는 그 중심 지도를 쓰면 좋다라는 거죠. 지금 유럽이 폭염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폭염 역시도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열기가 유럽 대륙에 갇혀서 열돔 현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설명할 때도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서 기류가 올라가는지의 그 상대 좌표죠. A 지점과 B 지점을 관통하는 상대 중심점은 A와 B를 대원으로 하는
중심에 위치를 놓고 그 지도를 구현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관찰자 중심의 지도를 구현할 수 있다. 관점이 곧 이해를 결정한다. 서울 중심 국가 중심 세계 지도는 단순히 땅의 모양을 다시 그린 것이 아니고 태양의 고도, 계절의 순환, 빛과 어둠의 경계를 나의 위치에 직관적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복잡한 지구 시스템을 가장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시각화 패러다임입니다. 지도를 바꾸는 것은 또 세계를 이해하는 렌즈를 바꾸는 것입니다. 훌륭한 작품이에요.